불안하고 무섭다. 지켜달라 요청한 서해순 씨 얘기입니다. 지지난주 무혐의 결론에도 끝나지 않는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순 씨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서해순 씨의 입장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그런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부분이 제가 잘못됐다 이런저런 수긍도 안 하고 끝까지 나를 갖다가 쫓아다녀서 밝혀내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언론 플레이를 하잖아요. 하와이에 어쩌고 저쩌고 제대로 밝힌 것도 아니면서 남편이 있네, 결혼해서 살았네. 제가 평상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관련 소식 짚어주기 위해서 백기종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서해순 씨가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단 말이죠. 네. 이유, 어떤 심리적 압박감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지방경찰청 강력 수사대에서 이 서해순 씨가 딸의 살해를 했다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의혹들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 동부경찰서 관할에 있는 자기 자택에 이상호 기자를 포함한 여러 어떤 매체를 알 수 없는 기자들이 접근을 하고 사진을 찍고 마치 스토킹 같은 그런 행위를 한다라고 해서 신변의 불안감을 느끼고 결국 용인 동부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예, 백 팀장님 앞으로 2개월 정도 신변보호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경찰이 딱 옆에 붙어서 보호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신변보호는 적금 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또 틀립니다. 아, 그래요? 신변보호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고강도 등록, 저강도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변보호가 뭐냐면 지금 서해순 씨 같은 경우는 앞으로 2개월 동안 112 신고를 하면 거기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112 신고된 서해순 씨 112 신고에서 즉각 우선적으로 출동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찰인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중점적으로 이 주기적인 순찰을 하는 그런 행태인데요. 만약에 고강도 등록이 된다고 하면 어떤 거냐면 신고 때 형사사건의 우려가 있다고 싶으면 형사기동대 팀이 출동을 해서 그다음에 현장에서 체포하기도 하고 만약에 범죄가 입증이 되면 그다음에 현장 조사를 하는 적극적인 신변 보호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서해순 씨가 요청을 하면 좀 더 우선적으로 그렇죠. 나간다는 게 이 정도 신변보호.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소식 더 밀도 있게 짚어주기 위해서 박준 변호사와 하재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박준 변호사. 네. 이제 본인이 신변보호 요청도 그렇지만 아까 저희가 서두 얘기했던 서해순 씨가 움직인다는 표현이 본인이 이제 언론 인터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언론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보다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일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참했다. 내가 살인마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었다라는 심리적 고통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유기치사죄로 고소고발을 당한 거거든요. 유기치사가 되다 보니까 버려놓은 결과 사망의 결과가 됐다라는 거고 이거 관련해서 그 딸 세연이하고 살던 집에 대한 현장 검증을 했었고 이 부분에서 옆에 사실 비공개로 했을 걸로 보이지만 그래도 본인이 어떻게 죽였고 어떻게 방치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참함을 많이 느낀 걸로 보입니다. 기왕지사 이제 2라운드 소송을 진행하는 김에 사실 이런 부분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하재근 평론가님 사실 서해순 씨가 경찰 출석 때 문재인 대통령 같은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런 인터뷰 와중에도 고 김광석 씨에 대한 그리움 또 권력자의 남편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취재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해순 씨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최근에 했었는데 내가 권력이 있는 사람의 부인이었으면 이런 일을 당했을까 그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너무 이렇게 슬퍼하는 것 같지도 않고 태연해 보인다고 나보고 자꾸 뭐라고 하는데 내가 눈물을 흘렸어도 아마 사람들은 나한테 가식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 했고 김광석 씨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나를 자꾸 여자로서 무시하는 것처럼 나는 느껴지는데 옛날에 김광석 씨는 내가 여잔데도 제작자로서 일하도록 배려도 해줬고 건물 지을 때도 내 이름을 같이 넣어줬다. 그렇게 나를 김광석 씨가 배려를 해줬는데 지금 사람들이 김광석 씨만도 못한 여성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 얘기요.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도 이름 이제 공동명의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같이 이름을 넣어줬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이 김광석 씨와의 부부 생활이
밖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서혜순 씨가 얼마 전에 또 이야기했을 때는 김광석 씨와의 결혼 생활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던 부분도 있고, 그 전에는 또 공중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김광석 씨하고 이제 이혼하겠다 예. 그런 말을 한 대목도 있어서 지금은 또 김광석 씨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을 했는데 어떤 게 진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지금 의심을 하는 것은 이게 좀 입에 담기도 좀 어렵긴 하지만 살인 의혹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옛날에 이 두 사람 사이의 결혼 생활이 어땠느냐 이거는 지금 사안의 핵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뷰 내용을 쭉 한번 보면 본인이 이런 여러 가지 뭐 딸 의혹이든 뭐 남편에 대한 의혹이든 김광석 씨 20주기가 지나면 얘기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그 서혜순 씨가 이런 부분의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발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주변에, 서혜순 씨 주변에 친정도 있고, 물론 이미 사망한 상태지만은 시댁도 있는 형태고, 어떻게 됐든 친인척 관계가 성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김광석 씨 사망 20주년을 지나서 발표를 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은 객관적인 볼 때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뭔가 숨기는 게 있지 않을까, 뭔가 의혹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근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서혜순 씨 그렇죠. 입장에서는 언론 대응을 하다 보면 그게 확대 재생된다니까 그게 두려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 자식이 죽은 부분에 의혹이 한 점 없다라고 하면 내 아이가 질환으로 병원에서 사망을 했다라고 알겠습니다. 떳떳하게 밝히는 게 어땠을까 싶습니다. 예. 예, 뭐 박훈 변호사님 사실 서혜순 씨가 움직인다라고 표현했지만 박훈 변호사가 이미 고소장을 제출했잖아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나선 것 같아요. 이른바 김광석법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김광석법은 태안이법에 의해서 살인죄 공소시효는 폐지가 됐는데 2000년 이전 사건에 대해서 아직 공소시효가 적용이 안 되고 폐지가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 사건이라도 중대한 어떤 증거가 발견되고 진실 규명이 가능하다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말자라는 게 김광석법인데 안민석 의원이 이 김광석법을 발의를 했고요. 예. 이 사건에서 사실은 이상호 기자 측하고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서혜순 씨 입장에서는 이상호 기자, 김광복 씨도 문제지만 안민석 의원이 눈에 가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 김광석법을 발의했던 거에 대해서 인권위에 진정을 한다든지 요거를 이름 자체를 김광석법 꼭 내가 꼭 죽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서혜순 씨가 신변보호 요청을 경찰에 요청한 것, 그리고 본인의 언론 인터뷰를 쭉 해봤다면 반대쪽 얘기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저 백기종 팀장님, 네. 이상호 기자가 네.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대응에 나섰다는데 어떤 내용이 좀 있는 건가요? 이제 녹취록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아버지, 그러니까 김광석 씨의 아버지에게 저작권을 양보를 해라라고 하면서 마치 어깨 같은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협박을 했다. 그래서 이제 김광석 씨 아버님의 사후에 녹취록이 발견이 됐는데 이 부분은 내가 전 며느리였던 서혜순 씨에게 협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저작권에 관련된 걸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형태의 녹취록을 공개를 했단 말이죠. 결국에 돈에 기결되는 문제인데 이 여러 가지 그 음원료라든가 저작권에 관련된 돈 문제가 결국은 이런 상당히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백 팀장님 사실 서혜순 씨가 이상호 씨나 아니면 김광복 씨에게 제기했던 무고나 명예훼손에 대한 혐의로 이제 고소건이 진행이 될 텐데 이번에 이 공개된 녹취록이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사실은 지금 이 녹취록이 우선 공소시효 문제는 차치하고요. 이 녹취록의 당사자인 분이 사망을 하셨거든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의 녹취록 관련해서 이 부분의 수사가 진행이 됐을 때 형사처벌의 입증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서로 고소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증거 수집이나 형사처벌에 대한 입증 자료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 이미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은 무혐의 된 처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가 쉽지 않고 형사처벌도 어렵다고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럼 박준 변호사님 네. 좀 더 법적으로 깊게 들어가 보면 이상호 기자의 녹취록 공개는 이 지금 서혜순 씨의 관련 의혹하고 전혀 변수가 안 되는 건가요?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표현이 아닌가. 이제 박훈 변호사, 서혜순 씨 측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혐의 없는 내용을 갖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얘기한 아무 자체가 사실 없는 내용이에요. 다만 도덕적으로 상당히 비난이 가능할 수 있죠. 그렇지만 법적으로 어떤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로는 쓸 수가 없고요. 옛날 자료이기도 하고
만약에 또 한다 하더라도 김광석 씨의 어떤 자타살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법적으로 좀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래 보든 저래 보든 조금 약한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예, 뭐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이상호 기자 측에서도 녹취록을 내놓는 등 굉장히 강력한 행동을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자기가 20년 동안 취재했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이 녹취록 말고 또 다른 자료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이상호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취재해 왔다고 했고 저번에 하와이 갔다 와서도 뭔가 좀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나오는 게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가지 의혹 그 이상의 증거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정도 되면 이상호 기자도 뭔가 조금 도의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이번에 나온 녹취록도 대중들로 하여금 서혜수 씨한테 좀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예. 거기에 무슨 법적인 어떤 이 증거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제 이상호 기자가 더 이상 좀 서혜순 씨를 상대로 일종의 좀 대중을 선동하는 효과가 있는 그런 여론몰이식 공세는 그만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세 분은 이제 이상호 기자의 녹취록이 아직 법적으로도 그렇고 아직 이렇다 할 한 방은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요. 다시 서혜순 씨 쪽 얘기 하나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훈 변호사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이번 사건을 여성 혐오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때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여자가 죽고서 남편이 이런 여자의 상속 재산을 여자 쪽에 소송을 했다라면 과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까 싶습니다. 상속권 자체를 갖다 부정했던 사건입니다.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되고 남편 잡아먹은 사람, 자식 잡아먹은 사람. 그러면서 상속권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 딸 유기치사, 소송사기 이거는 이제 다 지나간 거라고 일단 치고요. 박준 변호사님. 네. 그런데 저작권 문제 지금 뭐 여성 혐오 얘기 나왔는데 저작권 문제는 끝난 건 아닙니까? 그렇죠. 저작권 부분은 뭐 그렇게 볼 뭐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박훈 변호사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아주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이 두 사람 간의 협의 과정에서도 아버지가 그 서연이한테 주기로 했던 부분하고 또 며느리한테는 안 주려고 했던 부분 그 조정하고 유언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중복되고 대립이 됐기 때문에 뭐가 우선하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고요. 다만 그 와중에 서연 양이 사망을 했는데 그 서연 양 사망 사실을 서희순 씨가 숨긴 거고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숨기든 뭐 안 숨기든 변호사가 재판을 진행하는 거고 예. 결국 만약에 죽었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이 사건은 무혐의로 사기 사건은 무혐의 됐는데 저작권 부분을 새롭게 다투려면 이거 말고 다른 증거들이 있든지 뭔가 있어야 되지 지금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저작권 부분을 다투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뭐 말씀처럼 사실 서혜순 씨나 박훈 변호사가 이렇게 뭐 강경한 입장을 내놓는 건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박훈 변호사가 왜 영화팔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제기한 그 시점이 굉장히 의도가 불순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혜순 씨가 그렇게도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게 의혹이 있었으면 정말 이상호 기자가 20년 전부터 이 의혹을 가졌으면 10년 전에도 할 수가 있고 진작부터 의혹 제기를 해야지 예.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영화를 만드느냐. 이것은 최근에 김광석 씨가 하나의 신드롬이 일어나면서 화제가 되니까 돈벌이 차원에서 이슈를 제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문제를 제기한 건데 예. 이게 우리가 서혜순 씨에 대해서도 너무 턱없이 의심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상호 기자의 의도에 대해서도 너무 또 이렇게 돈벌이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도 좀 근거가 부족할 수 있는데 예. 사실 이상호 기자가 돈 벌고 사회적인 주목을 받으려면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캐는 게 훨씬 유리하지 사실 김광석 씨 캔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예. 상식적으로 유추를 해보면 옛날에는 본인이 이런 의혹을 캐서 영화로 개봉을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죠. 근데 요즘 들어서 이 디지털 기술도 발달하고 영화 유통 시스템도 개선이 돼서 한 개인이 아주 적은 돈을 가지고도 영화를 만들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의도도 있어요. 예, 그러한 의도도 어떤 있을 것이다. 세상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또 이상호 기자의 의도를 돈벌이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는 것만도 이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신변보호를 요청한 서혜순 씨 그리고 녹취록 공개에 나선 이상호 기자 이 두 사람의 2라운드 얘기. 결혼해서 살았네. 제가 평상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관련 소식 짚어주기 위해서 백기종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서해수 씨가 네.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단 말이죠. 네. 이유 어떤 심리적 압박감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서울지방경찰청 강력 수사대에서 이 서해순 씨가 딸의 살해를 했다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의혹들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 동부경찰서 관할에 있는 자기 자택에 뭐 이상호 기자를 포함한 여러 그 어떤 매체를 알 수 없는 기자들이 접근을 하고 사진을 찍고 신변보호 요청도 그렇지만 아까 저희가 서두에 얘기했던 서해수 씨가 움직인다는 표현이 본인이 이제 언론 인터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예. 언론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보다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일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참했다. 내가 살인마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었다라는 심리적 고통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유기치사죄로 고소고발을 당한 거거든요. 유기치사가 되다 보니까 버려놓은 결과 사망의 결과가 됐다라는 거고, 이거 관련해서 그 딸 세연이하고 살던 집에 대한 현장 검증을 했었고, 이 부분에서 옆에 뭐 사실 비공개로 했을 걸로 보이지만 그래도 본인이 어떻게 죽였고 예. 마치 스토킹 같은 그런 행위를 한다라고 해서 신변의 불안감을 느끼고 결국 용인 동부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예, 백 팀장님 한 앞으로 2개월 정도 신변 보호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경찰이 딱 옆에 붙어서 보호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신변보호는 적금 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또 틀립니다. 아, 그래요? 신변보호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고강도 등록, 저강도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변보호가 뭐냐면 지금 서해순 씨 같은 경우는 앞으로 2개월 동안 112 신고를 하면 예. 거기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112 신고된 서해순 씨 112 신고에서 즉각 우선적으로 출동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불안하고 무섭다. 지켜달라 요청한 서해순 씨 얘기입니다. 지지난주 무혐의 결론에도 끝나지 않는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순 씨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먼저 어떤 내용인지 서해순 씨의 입장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뭐 그런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뭐 어떤 부분이 제가 잘못됐다 뭐 이런저런 수긍도 안 하고 끝까지 뭐 나를 갖다가 뭐 쫓아다녀서 밝혀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언론 플레이를 하잖아요. 뭐 하와이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제대로 밝힌 것도 아니면서 뭐 남편이 있네. 지역경찰인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중점적으로 이 주기적인 순찰을 하는 그런 행태인데요. 만약에 고강도 등록이 된다고 하면 어떤 거냐면 신고 때 형사사건의 우려가 있다고 싶으면 형사기동대 팀이 출동을 해서 그다음에 현장에서 체포하기도 하고 만약에 범죄가 입증이 되면 그다음에 현장 조사를 하는 적극적인 신변 보호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서해순 씨가 요청을 하면 좀 더 우선적으로 그렇죠. 나간다는 게 요 정도 신변보호.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소식 더 밀도 있게 짚어주기 위해서 박준 변호사와 하재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준 변호사. 네. 이제 본인이 뭐